안녕하십니까. 거제신문방송의 김동승입니다. 오늘은 제22대 거제 총선을 진단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여희 국민의힘 정책실장님 소개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김성갑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백성태 거제신문 국장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사회자의 질의에 대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론조사는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신빙 신뢰성을 바탕으로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뭐 조사 기간에 따라서 또 질문 내용에 따라서 변수는 많이 작용한다고도 또 여겨집니다. 여론조사는 분석 대상이 되고 신뢰를 바탕으로 분석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판세가 요동치느냐 하면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요동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에 비슷한 시기에 세 건의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KBS 3월 17일 거는 보는 저희가 한 8% 정도 우세한 걸로, 그 다음에 MBC가 23일 날 한 걸 보게 되면 7.7% 열세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 날 한 꽃에서 결과 발표한 걸 보게 되면 0.7%고 저희가 우세한 걸로 했는데, 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이런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게 지금 최근에 선거하는 데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조금 이게 홍보 상품으로 된 지는 제법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통계라는 거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 선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돌리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그게 무작위성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허물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아까 전에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론조사가 요동을 조금 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 우리 또 실장님께서 엊그제 선대 출정식 할 때 이제 그 말씀 잠깐 하셨는데, 우리 선거협회는 요번에 이제 선거를 좀 패턴을 과거에 막 이렇게 사람들 동원하고 막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우리는 요번에 그런 거 없고 시민들한테 피로감을 주는 그런 거 안 하려고 했던 거고, 사실은 뭐 그 출정식 때 인원이 많았나 적었냐는 결국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인원 동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이 그냥 우리 그 선거 운동원들의 어떤 그 마음을 다잡는 그런 출정식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뭐 여론조사는 우리가 뭐 참고용이고 실제로는 뭐 또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ben광용 후보는 자신감이 좀 이렇게 있었다. 자신감 있게 모든 걸 좀 토론을 좀 주도하는 그런 게 있었고, 서울준 후보도 뭐 준비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지만 약간 긴장한 모습들이 현장에서 제가 이제 본 것들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공약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디테일한 것은 조금 지역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크게 이리 보면은 거제에 대해서, 거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서울준 후보께서 4년 전에 공약하셨던 그 공약들이 잘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그런 게 어디 주안점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봤는데, 그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또 이번에 또 재선에 출마하면서 또 많은 공약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어쨌든 4년 전에 공약한 것도 이렇게 잘 이렇게 이행이 안 되는 그런 사안에서 또 이렇게 많은 공약들을 쏟아내는 걸 보면서 그 공약이 지켜질까,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어제 우리 그 변호부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자유구역청 문제, 사국 상담 문제, 그다음에 뭐 한 아세안 국가정은 뭐 여러 가지 현안들에 있어서 제대로 지켜진 게 없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갖다가 이렇게 명확하게 어디 수후보께서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평이 있고, 또 자질 검증 어떤 부분에서도 어제 우리가 후원금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조금 이제 의아스러운 게 정치 후원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책개발비로는 단 한 푼도 그 전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 2년간을 보면 정책개발비에는 이렇게 한 푼도 이게 사용을 안 하고
거의 그 내역을 보니까 뭐 문자 보내고 현수막 따는데 비용을 뭐 한 1억 몇천 이렇게 썼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자질에 그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그 문제가 있지 않나 자질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 거제 지역이 어쨌든 조선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소 문제에 대해서 좀 현안을 가지고 서로 조금 이렇게 공약도 하고 서로 이제 어떤 대화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진 게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공약 부분에서 이행 부분에 조안점이 있다는 부분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4년 안에 이룰 수 있는 공약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제 이게 그 주변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당위적인 공약만 해가지고 뭐 공약 이행률만 가지고 뭐 평가를 받을 수 있냐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이 부분도 보면 이게 나중에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기업 혁신 파크나 그 다음에 기업 발전, 그 균형 발전 특구나 이런 것들 모두 묶일 적에 경제자유구역청이 같이 묶여져야 이게 규제 계획이나 모든 게 인프라가 굉장히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 부분은 현재로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모든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사국 산단 자체가 보게 되면 좀 민간 개발을 한다는 게 좀 한계적인 면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변광용 그때 시장 후보님이 그때 공약으로도 뭐 LHD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했다가 그 얘기도 쑥 들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걸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사국 산단이나 이런 산단 같은 경우는 미래 차세대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면서 풀어가야 되는 문제고요. 저번에 기자 출마회견에서도 우리 후보님께서, 설준 후보님께서 기자회견 때도 그때 한 게 뭐 좀 규모를 줄여서라도 좀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자질 검증 부분에서 저희가 좀 놀랬던 거는 변강용 후보님이 4년 동안 시장을 역임하시는데 지역 현안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더라. 그 부분이 좀 저희들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문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총선이 너무 우리 거제 현안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너무 중앙적인 정권에 대한 전체적인 거시적인 것을 다루다 보니까 거제 현안이 좀 소외되는 거 아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역 현안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히 어제 어떤 얘기 하셨는가 하면 대우조선 그때 시장 신청감 좀 불행한 사태지만은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됐던 내용이나 이런 걸 모르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뭐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설준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쭉 실무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일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제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정책 홍보비 관련해서 말했는데 뭐 도든 시든 다 이렇게 공통 경비가 있죠. 그런 걸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법안 발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도 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법을 하고 그거는 뭐 기초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과연 했는지에 대해서 어제 사실 주요 요점은 그거죠. 그런 걸 어떻게 이 정책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이제 주안점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사국 상단 이 문제는 사실 아까 전에 우리 실장님 그러는데 제가 시의원때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국 상단을 가지고 매번 이 선거 때마다 사실은 이 후보들이 계속 울어먹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얼마 전에 박정우 시장이 이제 SPC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없던 걸로 이렇게 이제 청산을 했는데 느닷없이 김범준 후보께서 이제 출마를 하면서 재추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뭐 공약을 내거니까 느닷없이 또 좀 며칠 지나서 또 설준 후보가 또 재추진을 하겠다라는 이런 공약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그럼 지금 현직 시장하고 현직 국회의원이 그것도 당도 이제 같은데 이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표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수망 말씀을 하시는데 병원물도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것도 아마 병원 제법 써주실 겁니다. 분명히요. 실제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같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정책 개발비에서 안 쓰였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거든요. 설준 후보님의 답변은 정책 개발비 후원금에서 안 써도 실제 어정비 속에 다른 거에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 좀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언론사에서 공동으로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 후원금 사용 내역 해가지고 어쨌든 거기 보면은 여타 다른 후보들을 보면 다른 어떤 국회의원들을 보면 정책의 사용 빈도가 높은 이제 그 순위가 있고 홍보에 이렇게 순위가 매겨진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우리 설준 의원이 홍보비로 지출한 게 3위더라고요. 3위. 300명 중에 세 번째로 후원금을 가지고 문자 보내고 현수막 달고 한데 여기 많이 썼더라. 그거는 이제 언론사에서 우리가 이제 자료를 수집한 거고요. 정말로 우리가 시민들이 일반 그 후원금을 정치 후원금을 낼 때 그걸 뭐 문자 보내고 문자 비용이라든가 그런 거 하라고 그 후원금을 이렇게 내지는 않거든요. 가급적이면 이런 어떤 후원금을 가지고 정책도 개발하고 입법 활동하는데 좀 쓰라고 그렇게 전문가들 초청도 하고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데 전혀 이제 그런 게 없더라. 그래서 어제 아마 우리 후보께서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자질에 대해서 어제 한번 질의를 했던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책 개발에 대해서 그러면 정책 개발 안 했느냐 이 부분은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뭐 4년 동안 죽으라고 일을 하셨고요. 이 부분은 정책은 개발비 쓰는 항목이 왜 후원금이 없느냐 이 부분 후원금에서 그에 대한 개선이 쓴 흔적이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한번 이게 신문사에 한번 연락을 드리든지 해가지고 이게 연락을 드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업 방식이 첫 번째로 잘못됐고 전부 다 민간 자본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건데 그 당시에만 보더라도 사실은 몇 개 기업이 참여 기업도 별로 없었고 그걸 이제 지나간 이야기를 이제 하기보다는 이제 후보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이제 우리 당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그 굉장히 역사가 아마 그 일대 바로 위에 들어오는데 과연 거제의 관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조선소 기자재 공장이 들어선다면 거제의 어떤 그 이미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을 것은 눈으로 상상만 해도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사국 산단이 아니라 제 생각은 거기를 어떻게 이제 거제 관문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거제시장을 비롯해서 거제시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국 산단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시고 거기를 어떻게 개발할 건가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된다. 그 지점이다. 김정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 방식이 잘못됐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국가 산단이면 국가가 개발을 해야죠. 왜 개인이 들어와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처음부터 출발점 자체가 문제가 있을 때 좀 맞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산단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게 조선 기사제 공장이 돼야 되느냐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거제가 여건이 많이 바뀌니까 신공항도 인근에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KTX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Y자나 이렇게 U자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광적적인 교통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공항을 배우로 들게 되면 물류나 그거 관련해서는 안 그러면 신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있죠. 이 부분은 시민들하고 정치 하시는 분이나 관여자들이 좀 심도 있게 좀 이게 숙고하면서 토론하면서 이게 정리해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산단을 조성하는 경우가 몇 군데가 있죠.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물류라든지 그런 산업들은 어쨌든 바다를 끼고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해서 산단 조성을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첨단 산업 이런 것을 굳이 바다를 매립을 해서 그 위에다 산단 조성을 해서 한다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도 기업가 입장에서도 그게 사실은 안 맞는 거거든요. 조선에 관련된 산단 조성은 안 맞다. 이제 국회의원이 누가 되든 저는 이제 거기서 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역할을 국회의원이 좀 나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된 것 같아요. 그 지연된 배경을 보게 되면 그 전 정부에서도 보면 좀 지연시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 1년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좀 이게 실시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뭐가 조금 이게 시간이 그 연장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또 이게 민원 문제가 또 정리가 안 돼가지고 조금 몇 개월 연기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연기됐는데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게 거제 지역에 있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토문화 쪽에서는 보면 그 재정 관리 그 사용하는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 법을 보게 되면 규모가 한 500억인가 1000억 이상인가 이렇게 되면 일정 부분 15%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건 좀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뭔 소리냐. 그때 지역 균형 발전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없이 하기로 했는데 그냥 착공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금액이 워낙 크니까 아마 실무적으로 그러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불가피하게 사업 적정성 검토가 전체에 대한 검토가 아니고 그 들어가는 추가되는 비용이 돼가지고 좀 나름 기재부도 예산을 세우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때 국정질의에도 그때 원희룡 장관하고 그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보면 이제 어정보고회 하고 이러면 녹화 영상을 들어주는데 그때 보면 원희룡 장관한테 질문하고 다 답변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의 핵심을 간추려 보면 이게 사업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건 잘못된 뉴스 아니냐 하니까 원희룡 장관도 예 그거는 가짜뉴스가 맞습니다. 그냥 합니다. 진행됩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못 봐왔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전 정부에서 뭐 이게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조금 뭐 설계라든지 뭐 이런 게 조금 늦어져서 좀 문제가 있다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BC가 안 나오는 거죠. 사업성이 안 나와서 계속 이렇게 밀려왔던 건데 그걸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그걸 예타 면제까지 해가지고 사업을 확정을 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 정부 탓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어쨌든 그 지금 개통이 원래 27년이었는데 이게 뭐 28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세수가 펑크를 나면 기재부나 이런 데서 예산을 갖다가 좀 짤 때 제일 손색이 쉬운 때가 사실은 이런 어떤 굵직한 SOC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수 펑크 때문에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미룬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사실은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해서 착공을 했어야 된다. 계획대로. 근데 그게 좀 안 된 부분은 뭐 윤석열 정부의 어떤 뭐 부자 감세 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세수평가 난 게 결국에 그 요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지금 적정성 재검토한다고 지연된 건 아니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거지, 적정성은 하나의 과정이지만 그게 몇 개월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정상적인 절차로 가고 있다. 근데 좀 늦어진 거는 실질적으로 기본 설계가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가 되면 실시 설계를 하고, 이런 물리적인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대교 통행료 부분이 사실은 뜨거운 감자죠. 이거는 뭐 사실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이제 공방이 오고 가고 했는데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가 이 통행료 부분을 사실은 이 ben강현 그 당시 시장하고 많은 협의를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본 재구조화를 통해서 어쨌든 그때 아마 몇백억 정도 이렇게 그 돈을 예산을 이렇게 절감을 했죠. 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된 게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그럼 또 20%를 할인해 준다. 전액 10이죠. 전액 12. 사실은 저도 뭐 우리 변호사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전액 12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생색내고 뭐 할 것 같으면 한 50%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전액 12로 할 것 같으면 그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현수막을 걸고 뭐 성과를 내세우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올해 이제 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철이 다가오니 부랴부랴 뭐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성급하기도 했고 조금 뭐 좀 미비한 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쨌든 한 뭐 임기 내에 좀 이렇게 50%든 뭐 어쨌든 조금 지체감이 되는데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액 10이라고 그러는데 표면적으로는 10이가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10이지만은
실제로는 도비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것 때문에 아마 지역 언론에서 굉장히 좀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그때 이걸 놓고 이제 그 왜 시비를 쓰느냐, 그제시 의회에서 해가지고 의결해가지고 했는데 왜 국회의원에 나서가지고 하냐 해가지고 몇 개 신문사에서 뭐 기고도 나오고 해가지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 했는가 하면 이게 거가대교 같은 경우는 경남도하고 부산시가 공동으로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게 뭘 정리를 하다 보면 두 개가 협의가 돼야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20% 환급에 대해서는 이게 계속 좀 시급한 문제였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자 한 게 결국 이걸 이제 도에다가 요청을 하니까 도에서는 그러면 뭐 도에 거가대교만 있느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창대교 듣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제 그제도 하느냐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시비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간접적인 이면에 뭐가 있었던 걸로 뭐 신문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출퇴근 시간대 선거 때문에 좀 급하게 적용했다고 하는 거는 조금 이게 좀 너무 좀 지나친 이게 좀 표현 갖고 이렇게 선거를 떠나가지고 진짜 시급하게 했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끌고 왔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조금씩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누가 돈을 뒤집어야 됩니다. 돈을 뒤집어야 다음에 50%를 하자. 무료까지는 안 되겠지만 하는 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걸 역할이 지금 한 게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금액이 얼마고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하든지 시작을 하게 된 이 부분이 좀 제일 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어쨌든 그 부분은 서울구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이제 그런 공약도 걸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중앙에서 어쨌든 큰 결단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중앙 정부를 움직이는데 그 결단을 이제 얻어내는데 어쨌든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영향을 발휘하겠다라는 거고 좀 전에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좀 전에 이제 20% 할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그 20% 할인하는데 지금 적용을 시켜서 도비를 쓰자.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굉장히 어렵다. 그 마찬가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조례를 만들면 그건 그제만 그걸 할 거냐.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좀 전에 뭐 그 예산을 도비를 받아왔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 직접 지원을 못 해주고 간접으로 뭐 다른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해줄게. 이제 그런 논리거든요. 지원이 줄줄. 관리권이 지금 그제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이제 수리비하고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 경남도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걸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 직접적으로 지원 안 해주고 좀 전에 이제 우리 신랑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으로 뭘 다른 사업에 이 지원을 해줄게라는 건데 그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할인 이게 제도가 환급 뭐 이런 제도가 시행이 계속되면 이거는 그제시가 매년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도비를 만약에 받아온다면 그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을 받아와서 그걸 갖다가 확정을 시키고 매칭을 해서 매년 이렇게 뭐 50%대 50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지금 이게 그제 시간 먼저 이 시행을 하고 나면 내가 볼 때 도에서 거기에 더 매칭을 시켜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누구보다도 설준 후보께서는 뭐 부시장도 하고 행정에 오래 계셨던 분인데 왜 성급하게 이렇게 했을까?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오죽했으면 시비를 가지고 하겠느냐. 바꾸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보신 분들이 예. 이 이제 뒷일까지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정을 좀 펼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선거에 나가신 분들이 할 얘기가 있고, 그죠? 다른 분들도 할 얘기가 좀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선거 때만 하지 말고 평소에 좀 자주 이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좀 그런 게 활성화됐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토론 문화가 좀 정착이 되고 또 그제 시민들이나 유권자들이 어떤 공약을 잘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걸 이런 토론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정치를 관심을 가져주면 정치가 조금 더 이렇게 성숙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에서 이런 자리를 조금 이렇게 자주 조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예,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합니다. 우리 그제 유권자분들이 정말 그 일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제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그래서 그제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우리 국회를 선출하는 데에 우리 유권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고요. 오늘 두 분 패널 참석해 주신 우리 실장님과 전 도의원님이시고 시의원님이신 우리 김성갑 위원장님께 정말 품격 있는 토론에 임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